네, 안녕하십니까. 김대현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전반부에는 시장보다는 그러니까 시장 일단 간략하게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낙폭이 좀 커지면서 20선 깨지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특히 소재 섹터, 그러니까 주도주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 흐름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난주도 같은 의견 드렸는데 4월에 피크아웃 된 소재주가 많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도 지금 에코프로 쌍봉 패턴이 되어 있고,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대장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들 좋습니다, 여러분. 2차전지 산업이 업황이 지금 뭐 갑자기 나빠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은 기본적으로 주도주는 실적 성장성이 좋은 산업 섹터가 주도주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어떤 장세에도 늘 그래 왔고요. 지금은 시대 상황이 전기차 2차 전지가 가장 큰 성장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도주인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재작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그때 당시에도 포스코 그 홀딩스 지금 퓨처엠이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를 필두로 해서 LG 에너지솔루션까지 많은 2차 전지주들이 그 당시에 상당한 랠리를 펼치다가 기술적 조정이 1년 정도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지금 다시 또 추가 시세가 나온 거죠. 이게 성장성이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정도가 못 된다라는 게 확인되면 꺾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온 건 맞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술적인 고점이 저는 4월에 나온 종목들 2차전지 쪽에서 특히 소재 쪽에서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뭐 지금부터 한 20-30분 정도는 또 교육을 하니까 오늘 정도면 단기 과대 낙폭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단기간에 많이 떨어지면은 돈은 다시 주도주로 들어갑니다. 이 2차 전지주들을 여러분들이 개인들도 지금 막 대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투를 치고 비싸다고 해서 밑으로 막 화산처럼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도 섹터는요, 산맥이 나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첫 번째 봉우리 나오고, 두 번째 봉우리 나오고, 세 번째 봉우리가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 뒤에 능선 하나 타고 나서 뭐 한 3달 뒤, 4달 뒤에 다시 하나 봉우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방 포지션 같은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 주식 하시는 분들이 하방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 좀 주의하시고 오히려 2차 전지주를 뭐 고점에 못 챙겼다 내지는 물려 계신다 하시는 분들 특히 소재 제가 볼 때 셀은 아직까지 힘이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셀은 좀 두고 볼만하고 셀은 안정적이니까 아시다시피 시세 안정적이잖아요. 엔솔도 뭐 딱히 빠진 것도 없고 SK 이노베이션 올라오고 있죠. 근데 소재는 4월 고점이 많아요. 그건 분명히 이렇게 보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이 좀 올라와 주기를 기대해야 돼요.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2차 전지를 한번 더 올려주면은 여러분들이 물린 분들 빠져나와야 되고 이게 빠져나온다는 게 저는 대상투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도 몰라요. 다만 2월 달부터 이어졌던 랠리는 4월로 마무리된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소재주의 랠리는. 그래서 기본 전략 반등시 매도 섹터가 됐다. 그리고 오늘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반등 변곡점이 될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정도 자리를 감안해서 자 위에 사신 분들은 본전은 힘들 거고 혹은 가지고 계시다가 최고점에 못 파신 분들은 최고점 욕심내지 말고 조금 반등하면 매도하는 국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따가 제가 또 시황이랑 셀까지 감안해서 같이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순환매. 그러니까 달려나가던 주도주 가장 강했던 주도 섹터가 쉬는데 시장은 괜찮아요. 시장은 지금 2차 전지가 약한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이 힘을 못 쓰면 장이 꺾이는 건데 주도주 꺾이니까. 근데 주도주가 기술적 조정 들어갔는데 지금 밑에서 순환매를 받아주죠. 바이오가 받아주고 철강이 받아주고 여기서 반도체가 잡아주면은 장을 반도체로 끌고 가는 건데 반도체가 아직 잡아주지 못하면서 인터넷 플랫폼, 게임, 바이오 그리고 산업재 이런 것들이 밑에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상당히 부진했던 종목들이 2차 전지가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장세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종목들 보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 시작하기 전에 시황 먼저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 약간 연배에 따라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죠. 고리타분하지만. 근데 제가 지금 아주 초보 투자자, 제가 초보 투자자라고 주식을 근래 시작하고 올해 시작한 게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셨어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있다면 그건 초보 투자자다. 그런 분들은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투자 습관과 투자관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물론 제가 좀 일찍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온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전문가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는 정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아주 정석적인 투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특히나 지금은 뭐 다양한 연령대 시청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연령별 리스크 관리나 혹은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률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갈 거냐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즉 연간 목표 수익률 정도는 기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한다. 왜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저희 부친께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방식이고, 저희 생방송 회원이나 이런 분들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도 네이버가 지금 올라오죠. 제가 네이버를 근래에 또 19만 원 이하의 추천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제 공개방송 같은 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이버 19만 원 이하는 제가 22만 원, 3만 원에서는 팔아야 된다. 기술 반등 끝났다. 근데 이번에 다시 19만 원에 와서 막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면 네이버 현금 흐름도 좋고 실적도 양호할 거다. 다만 예전만 못하지 저점에 사가지고는 기다려도 된다. 대신 18만 원대에서 매수해서 한 23, 4만 원 보고 한 6개월, 1년을 놔둬보시라. 그러면 18만 원대에서 24만 원 가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30% 가까이 나잖아요. 1년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년을. 그런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런데 지금 사자마자 빠르게 21만 원 목전까지 올라왔어요. 나는 1년을 30%를 기대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의 상승을 놓칠까 봐 불안해 하시는 게 아니라, 목표가 적정하다면 그냥 여유롭게 기다리는 거예요. 혹은 단기간에 너무 과열이다 싶으면, 나는 1년 30% 기대했는데 일주일 만에 10%가 올라왔네? 그러면 12달의 나의 목표가 3분의 1 정도가 일주일 만에 달성된 50분의 1의 기간 동안 벌써 달성이 됐잖아요. 그럼 절반 정도 살짝 매도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좀 사는 이런 정도의 컨트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을 속도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오히려 주식은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기술적 성향이 저는 분명히 강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적으로만 보진 않아요. 어릴 때는 저는 차트만 보기도 했어요. 예, 그때는 좀 더 가볍게 움직이기도 했고, 그런데 차트만 보는 것보다 기업의 업황과 실적을 보고 기업을 보고 경기를 보니까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니까 차트만 보는 것보다 투자 기간은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업황이나 실적표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무섭지가 않아요.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식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투자하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즉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뭐 혹자는 PBR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부동산처럼 접근하는 거고, 주식은 실적 가지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익을 앞으로 얼마나 낼 수 있느냐를 봐야지, 그동안 벌어서 모아놓은 돈이 얼마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그 자체가 가치가 전부니까, 부동산은. 근데 주식은 기업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향후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투자라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현금 들고 10년 있으면 이 현금은 제값을 못 하죠. 그럼 지금 현금을 1억이면 1억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0년 동안 어느 한 기업에 넣어놨을 때, 이 회사가 지금의 현재의 내 가치를, 내 현금의 사용 가치를
미래의 사용 가치로 보존할 수 있다면 그 회사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거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화폐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 시대는 화폐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들 종이 돈을 그냥 뭐 어디 장롱에 넣어놓고 쓰시는 분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럼 결국은 우리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투자의 일차적인 근본적인 목표인데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 그 이상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게 1차 목적이고 그 다음 이제 자산을 증식하는 건데 복리 투자를 여기서 복리는 사실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얘기예요. 주식판에서 복리를 얘기하지 않는 사기꾼은 없어요. 저가 사기꾼일까요? 저도 복리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왜냐하면 진리니까 정도이지만 반박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연속 복리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복리를 추구해야 해요. 왜냐하면 복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단리 수익률로 고수익을 추구하려면 아주 빠른 방식으로 추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CFD 뭐 신용 이런 것들 문제되잖아요. 반대매매. 그거 다 왜 문제가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번 SE 사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죠. 반대매매 엄청나게 나올 거고 그네들 다 그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구조가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주가 조작하는 놈, 그 나쁜 놈들은 지네가 산 주식이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보낼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주식을 올려가지고 거기까지 올릴 텐데 그거 주식시장에서 하는 놈이잖아요. 그죠? 신밖에 모르는 시세를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신이 되고 싶은 거지. 그럼 자기 못지 자기 계좌 1억 있으면 그 10억 될 거 아는데 이 CFD로 풀 레버리지 써가지고 10억 원어치 사면 100억 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고 그게 다 빨리 큰 돈을 벌려고 욕심내기 때문에 정도를 걷지 않고 자꾸 어긋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데이 트레이딩하고 빠른 속도를 추구해서 잘하는 아주 극소수의 단기 변동성 매매 고수들이 세상에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거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심치 마세요. 100명의 투자자 중에서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안 나와요. 잘. 1000명 중에서 한두 명 나올까 말까예요. 그건 타고난 감각과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건 타고난 어떤 성향이나 심성이 필요해요. 성격도 거기 맞아야 돼요. 그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검증되어 있는 방식 워렌 버핏처럼 하면 돼요. 검증되어 있는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방식은 워렌 버핏처럼 하면 되는데 워렌 버핏은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기업을 사버리죠. 돈 잘 버는 회사, 쟤는 매년 꾸준하게 돈을 벌 것 같은데 하는 회사를 그냥 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배당을 계속해서 주주 가치를 같이 먹으면서 사업가의 마인드로 가죠. 그게 바로 기업 분석이에요. 그 기업을 제대로 분석해서 그 기업의 가치에 맞는 매수를 하고 그걸 기다리고 인내하면은 그 기업의 이익을 주주가 함께 하는 게 바로 주주 가치이고 주주 환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투자 기간이 대단히 길어야 됩니다. 기본 최소 단위가 몇 년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주식의 시세를 제가 이 2시 시간대 오늘도 2차전지 저점 반등 시점이다. 반등하면 팔아야 되고 4월에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저는 나름의 시세를 제 노하우로 보면서 그냥 훈수 두는 거고 저도 다 맞지 않아요. 제가 10번 얘기하면은 3번은 대차게 틀립니다. 그러면은 잘못했다 하고 대처를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변동성이 어려운 주식을 확실하게 승률을 가져가려면 결국은 시간으로 녹여야 되거든요. 좋은 회사를 사서 놔두면 알아서 일해서 내 돈 벌어주는 게 주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길게 못 가니까 그런 주식들을 리스트업 해놓고 업황 산업을 공부해서 좀 안 좋을 때 사서 기다려서 먹고 팔고 그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이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투자 중에서 아마 제일 분포가 많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제가 이 그림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도를 여러분들이 추구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년 금방 갑니다. 그렇죠? 20대는 1년 참 안 갔는데 40대가 되고 보니 1년 참 금방 갑니다. 60대 우리 누님 형님들은 훨씬 더 빨리 가겠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복리 수익률을 이렇게 쭉 엑셀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1년에 10%, 1년에 20%, 1년에 30%, 40%는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도 40%를 1년에 목표하지 않으니까. 자, 이걸 매년 할 수 있다? 사기꾼. 이걸 매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 하지만 매년 이 정도를 추구한다?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30, 20, 10을 맞출 수 없어요. 더 나기도 하고 덜 나기도 하는데, 자, 제가 예를 들어서 1년에 20% 정도를 주식시장에서 목표를 하는 투자자예요. 그러면 제가 신용 같은 거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신용 풀로 매수해가지고 잠깐 손실 나면은 계좌가 10% 그냥 날아갑니다. 안정형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10%, 1년에 1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는 분들이라면 주식 어떤 거 해야 돼요? 한 절반 이상은 완전 안정 배당주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식을 상시로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 주식 뚝 떨어지면 그냥 거기서 배당주 사가지고 놔두면 배당 플러스 알파로 1년 10%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절대 안정형 방식으로 가야죠. 20%는 어때요? 20%. 저는 20, 30% 정도를 추구하거든요. 20% 사실 몰빵 치면은 장 좀 괜찮으면 20% 금방 나요. 그러니까 이건 몰빵을 하기에는 적은 수익률이고 몰빵은 20% 하기에는 좀 위험한 방식이죠. 그러니 포트폴리오를 한 서너 개 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의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손실도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우량주들 이렇게 구성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이라고요. 내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제가 만약에 제일 우측에 있는 40%의 연복리를 내가 추구한다. 만약 1년 연간 목표를 난 40%로 움직인다 하면은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야, 그거 해가지고 언제 40% 내. 그죠? 코스닥 테마를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도 한 두어 개 정도 가지고 해야지. 아니 뭐 4개, 5개 해가지고 계좌 40% 언제 내냐. 뭐 못 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목표하는 수익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 그게 목표한다고 되냐? 맞아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 목표 수익률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목표 수익률에 맞는 수준의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고 있는 현재 자산은 피 같은 돈이라고. 피 같은 돈. 피 철철 흘리고 싶으세요? 어디 가서 내 피 어디 다 뽑아서 철철 흘리고 싶지 않잖아요. 딱 잘 보존해야지. 내 몸에 피가 잘 돌아야지 내가 살지. 내 앞으로 평생의 내 인생 생애 주기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구가하기 위해서 이 피 같은 돈을 잘 보존하면서 불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변동성이라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려면 기대 수익률을 적절하게 내 성향과 혹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연배에 따라서 30대인 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기대 수익률 30% 정도 잡고 좀 더 종목 위주로 열심히 좀 중소형주 옐로우칩 이하 종목들을 해도 돼요. 안정적으로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데 지출은 적으니까 여기 좀 물려도 사실 좋은 종목도 좀 물려 있어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돈 뺄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연배가 많은 분들은 주식 계좌에서 돈 계속 빼내야 되는데 그런 거 했다가 물려서 손절해야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안정적으로 가셔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60대 70대 분들은 연금 얼마 나오는지 빤하게 계산 나오지. 거기에다가 내가 필요하고 손주들 용돈도 좀 주고 하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돈이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10%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로 계산하면은 돈이 남을 거예요. 자산이 조금만 사이즈가 되시면.
그럼 10% 주고 하면서 뭐 돈이 불진 않겠죠. 그때 돈이 막 불진 않아요. 10% 주고 하면서 거기에서 비용 충당하면 돈이 불진 않아요. 그런데 주식으로 남은 기간 동안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도. 그러니까 이 목표를 세우면 꿈 크게 꾸시는 분들 한번 잘 보세요. 요 노란색 띠가 2배, 2배. 우리가 얘기하는 더블. 종목을 막 무리하게 더블을 먹으려고들 많이 하는데 요즘 뭐 원배거, 투배거, 텐배거를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니까 배수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텐배거들 좋아하시죠? 그럼 5배는 밑에 주황색이고 10배는 빨간색이에요. 1년에 10% 복리를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판타지지만 이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요 정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게 그렇게 적은 욕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20%씩 매년 복리라고 전제를 하면 13년이 지나면 10배가 돼요. 복리 재투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은 20%짜리 계좌 수익률을 13번 먹으면 계좌가 10배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계산이. 복리의 마술. 30%는 뭐 한 9번만 하면은 10배 됩니다. 10%는 25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연간으로 따지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젊은 분들 해볼만 하죠. 오히려 그래서 제가 20대, 30대 올바른 투자와 현실적인 투자 방식을 구축을 하면 40대, 50대, 60대가 됐을 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울 때는 공격적으로 키워도 조금 이상할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라는 게 바로 이런 마인드예요. 왜냐하면 매년 못 번다 했어요. 안 되는 장은 잃어요. 하지만 덜 잃어야지 다음번에 주식시장이 3천에 있다가 1,500, 2,000 가면은 거기서는 사실 30%가 빨리 가거든요. 그 해에는 20이 아니라 40%도 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 딱 기억하고 찍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욕심이 많이 생길 때 딱 붙여놓으라고 앞에다가. 야, 1년에 20%만 해도 나 주식으로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한 10분만 더 합시다.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자꾸 전문가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전문가지만 저도 문제 있어요. 뻥을 너무 많이 쳐. 네, 증권판이요, 여러분. 뻥을 너무 많이 쳐. 이게 돈놀이 하는 판이잖아요. 네, 너무 저의 직업을 너무 폄훼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이거는 거의 반은 돈놀이 판이다. 기업이라는 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아주 건강한 옵션이 있을 뿐이지 그 방법과 심리와 뭐 이런 거는 뒤통수가 숱하게 뒤통수를 치고 뭐 사기가 횡행하고 주가 조작 보세요. 저는 모든 주식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몇백 퍼센트, 몇 배, 뭐 텐배거, 2000%, 1000%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너무나 쉽게들 합니다. 환상을 자꾸 이렇게 불어넣는 거죠. 나한테 돈 달라고. 예? 근데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해봤냐 이거예요. 자, 손실을 우리가 크게 입으면 안 되는 이유가 평가 손실은 입을 수 있어요. 좋은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일시적인 악재를 맞거나 수급적인 뭔가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블록딜이 나와가지고 뚝 떨어진다. 그럼 갑자기 10% 손해 볼 수 있죠. 그럼 좋은 기업이고 내가 자신 있는 회사면은 안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수익률은 평가 수익률이 아니라 확정 수익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원금 회복 수익률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30%, 그러니까 쉽게 이건 역복리, 음해복리인데, 음해복리예요, 이게. 마이너스 30% 손실을 입으면 그 마이너스 30%를 회복하기 위한 상승률 내지는 플러스 수익률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43%의 수익이 나야지 충격 먹지 마세요. 본전이에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30%가 계좌가 깨지게 되면 43%의 수익이 나야지 본전이에요. 근데 43%의 수익을 딱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와닿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봤어요? 43% 계좌 수익률 내봤습니까? 못 내봤으면은 마이너스 30% 나는 분들은 회복 못한다는 얘기예요. 좀 냉정하고 잔인한 얘기지만, 그럼 함부로 팔아서 다른 거 가는 것도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주식을 사서 40%를 먹을 정도의 그동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해봤냐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주식 매수해서 40%, 50%, 2배, 3배를 먹어본 분들이 아, 이건 30% 손절해가지고 다른 거 사야지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20%, 30% 손절한다? 고객님, 주식시장에 숱한 널려있는 남들이 줍줍하는 돈을 내가 바닥에 버려주는 거예요. 20% 정도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고, 40% 여기 보세요. 40% 손실을 보면 66%, 70% 정도 나야지 본전이에요. 암울하죠. 그러니 우리 초보 투자자들 주식에서 막 꿈을 꾸거든요. 주식 투자할 때 제가 계좌를 처음에 텄을 때가 여전히 기억나는데요. 저는 10대 때 너무 어린 나이에 제가 주식 계좌를 처음 틀 때, 난 주식 계좌 처음 틀면 그날부터 전 진짜 돈 엄청나게 벌 줄 알았어요. 진짜. 그만큼 주식 투자는 꿈과 희망의 나라거든요. 꿈과 희망의 나라거든요. 근데 가까이 자세히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이거 생지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만 독야 청청 깨끗하게 갈 수 있어요. 그 더러운 판에 안 끼워도 돼요.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인 안정적 수익률을 목표하고 그 방식으로 가면 돼요. 이상한 주식 실적 기반되지 않고 재무제표 안 좋고 현금 흐름 없고 업황부진하고 쇠퇴기에 있는 산업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성장이 있더라도 그 성장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고 뭐 기술적으로 과열이고 모든 사람들이 군중심리가 폭발했다. 그런 거 안 사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다시 말해서 시간으로 보상받지 못할 것 같은 방식을 안 하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0% 손해보면은 43%가 올라와야 본전이에요.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정말 재수없게 마이너스 30%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다 손절할 거예요? 그때마다 손절할 거예요? 그러면 43%의 수익을 새롭게 내야지 본전해요. 팔면은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물리면 그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가지고, 빨리 없애고 다른 거 하면은 뭔가 바뀔 것 같죠? 그러잖아요. 회복을 할 수 있느냐를 이것도 찍어두세요. 얼마나 손해보면 이만큼 수익 내야 돼요. 그거 내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면 그거 함부로 손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초에, 그럼 김동현 전문가는 마이너스 30% 가면 저 전문가는 손절하지 말라 그러네? 미친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주식을 살 때부터 이 주식은 만약에 내가 샀는데 예상대로 오르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손해를 보고 팔지 않고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산업이면, 그럴 수 있는 기업의 어떤 영업력 내지는 기술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걸 몰빵을 치면 어때요? 고독해서 못 견뎌요. 그러니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식을 초보자분들은 자꾸 몰빵도 막 치고 하시는데요. 몰빵을 안 치는 이유가 있어요. 주식을 저같이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 왜 몰빵 좋은 거 모르겠어요. 한 방에 몰빵 치면 먹으면 20% 먹으면 계좌가 한 방에 20%예요. 종목 20%는 쉽게 올라오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재벌 되지.
그렇지 않다니까. 절대로 100% 승률이라는 건 없고, 저도 기업을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도 거기서 시세가 미스가 나요. 그럼 빨리 판단하는 거지. 다음에 봅시다. 손실이 딱 났을 때 우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회사를 왜, 그럼 무슨 종목을, 얼마나 기간을 놓고 뭐 때문에 샀느냐를 일단 애초에, 그래서 여러분 그 펀드 매니저들, 주니어 매니저들 제일 처음에 운용사 뭐 이렇게 들어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매매 안 시켜요. 매매 안 시킵니다. 종목만 연구해가지고 와서 브리핑합니다. 이 회사를 얼마간 3년에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뭔지를 선임 매니저들한테 브리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인사이트지. 그 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이고 투자 근거잖아요. 뭐 그게 차트일 수도 있어요. 차트면 손절 바로 그냥 날려야지. 차트면 다른 거 생각을, 차트만 보는 사람은 회사는 재무제표만 보면 돼요. 필요 없어. 그냥 차트 깨지면 바로 손절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기업의 내용들 이런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바꿔야 된다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기다리면, 그러니까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손해 안 보고 빠져나와야 될 주식은 그냥 뭐 적당히 손해 보고 파는 게 맞아요. 근데 기다리면 다시 혹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회사, 내가 애초에 이 회사는 이 정도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거를 봐야 돼요, 우선은.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기 전에 이미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그냥 대충 막 그림만 보고 하는 건 정말 기계 같은 차티스트가 돼야 되는 거고, 진짜 무슨 기술자처럼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매 이렇게 차트 보고 매수 매도 두드리면서. 그게 아니라 좀 여유 가지고 주식 좀 기다리고 하시려면 기업에 대한 이해, 산업에 대한 이해, 경기에 대한 이해 하면서 열심히 연구해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마트 가가지고 뭐 대파 하나 사면서도 깐 대파가 싸냐 안 깐 대파가 싸냐 이거 보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그죠? 우리 남성분들은 차 살 때 매일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신차 나온 거 다 확인하잖아요. 주식은 왜 대충 하냐고요. 거기에 내 자산이, 내 피가 걸려 있는데, 그 정도 제대로 공부해서 자신 있는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시장이 좀 약하고 해가지고 빠진다, 여유 뜻돌인데 뭐 손해보고 안 팔면 되지.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치가 있고 내가 인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을 애초에 했으면 여유 있게 기다리면 돼요, 손해를 봐도. 근데 만약에 이거는 상투 친 것 같다, 내지는 이건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그냥 분위기 좋아서 샀는데, 주가 최근에 분위기 좋아서 조금 먹고 빠지려고 샀다가 물린 것 같은데, 그럼 빨리 팔아야 돼요. 그런 건 빨리 팔아야 돼요. 애초에 기업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산 게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더 내려가죠. 6개월, 1년 고생해요. 계속 스트레스예요. 이거 언제 팔지. 머릿속에 1년 6개월 동안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언제 팔지. 제발 본전만 와라. 근데 사실은 1년 전에 마이너스 5%에 팔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부터 열심히 분석을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조건 출구 전략이에요. 본전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주식은. 공부도 안 하고 무슨 본전을 해요. 잘못 샀으면 빨리 팔아야지. 그리고 파산 확률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연속 손실을 몇 번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카지노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이거는 계산하는 건데, 파산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배팅을 얼마씩 해야 될지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제가 이거 블랙잭 게임에서 유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씩 배팅을 10번을 한다. 그럼 도박판에서는 10번 연속 질 수가 있어요. 10번 연속 지금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배팅할 이 돈을 얼마씩 연속 파산했을 때 얼마나 빨리 내 돈이 없어질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식은 여러분 그렇게까지 파산하진 않아요, 옵션 하지 않는 한. 근데 선물 옵션이나 신용 쓰거나 CFD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파산해요. 파산이 아니라 빚 생겨요. 근데 주식을 5%씩 연속 손절을 계속 하잖아요. 14번 하면은 반토막 나고요. 10%씩 손절을 7번 하면은 반토막 나고, 20%씩
손절을 4번만 연속적으로 하면은 반토막이 아니라 60% 손실이 날아가 버려요. 3번만 연속해도 반토막 나요. 그러니까 손절은 여러분들이 뭐 단타 치는 사람들, 저도 단기 매매를 하지만 뭐 5% 손절 이런 거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좋은 주식은 손절 안 해도 되는 주식이에요. 내가 샀는데 그러니까 살 때 신중해야 되는 거죠. 항상 살 때, 사기 전에 공부해야 되고. 좀 내려간다. 근데 이 회사가 내용이 괜찮아. 제가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주식은 기업이라는 대상으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매매하는 거다. 그럼 기업은 달라진 게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세가 만들어지고 시장이 그 군중 심리를 자극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럼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은 주식은 결국은 오르내림이 있더라도 이렇게 위로 가요. 근데 산업이 만약에 쇠퇴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중간에 반등하고 어쩌고 간에 결국은 주식이 쭉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미리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연속 손절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생방송에서도 그래요. 전문가님 이거 왜 손절 안 해요? 비중만 줄여요. 저는 주식이 좀 내려가면 비중을 줄여요. 왜냐하면 기다릴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이 내려가면은 더 사버리죠. 내가 생각한 회사 내용이 좋다고. 근데 저는 시장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 좋은 회사인데 이 시장이 시장이 이 주식을 밑으로 꺾어놨으면 당분간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시간이 걸리는데 비중이 많으면은 내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못 견디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회사는 좋으니까 그 회사가 다시 주가가 시장 안에서 개인들의 심리가 좋아진다. 그럼 주식을 다시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거든요. 내용이 기업이 괜찮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기업도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보셔야 이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여러분 매번 수익 나고 항상 좋을 수 없어요. 오래 해보시면 알게 돼요. 어느 때는 진짜 지옥 같아. 나 진짜 아침에 단말기 키기도 싫었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힘들 땐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또 뭐 그냥 삶이 행복할 정도로 좋은 장이 또 수시로 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생존하고 계좌를 보존하면은 돈 벌 기회는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힘든 장을 잘 견뎌야 되고 손실이 났을 때 잘 대처해야 되고 근데 손실이 났을 때 잘 대처는 손실 나기 전에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손실이 나도 잘 대처가 되는 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에요. 시장은 제가 타이틀과 그림으로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글로벌 시장 괜찮아요. 시장 괜찮아요. 뭐 5월 불안감 이런 거 아직 없어요. 괜찮아요. 2차 전지는 4월에 피크가 많아요. 그간의 주도주들이 일단은 4월 기반으로 꺾인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순환매가 밑에서 돌아 나와요. 많은 종목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보시고 2차 전지 소재주들은 많은 종목들이 반등시 매도 의견 구간에 들어갔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은 제가 볼 때는 아직 크게 안 꺾였어요. 그러면 전지 쪽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은 셀 위주로 가시고 소재는 기본적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2달, 3달간 시장 주도했던 2차 전지가 약세 전환됐기 때문에 그간의 소외주가 지금 순환매가 좀 더 활발하게 당분간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면 저는 나스닥이 한 13,000까지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면 2차 전지 한번 쭉 끌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팔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도 한번 순환매 돌 수 있는데 반도체는 제가 경고했던 주의하자 했던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수는 사실은 여기서 뭐 나스닥이 13,000 가도 나스닥도 박스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뭐 엄청나게 많이 간다 이런 거보다는 뭐 시장은 그냥 그럭저럭 볼만하다 뭐 부채 한도니 뭐 세린메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경기 가지고 지금 다들 맨날 경기 안 좋다고 지금 1년째 2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경기도 봐줄만 하거든요. 아직 우리나라 실물 경기 안 좋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의 글로벌 경기는 괜찮아요. 우리나라 뭐 무역 수지 안 좋으니까 그런 기업들 뭐 조금 주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 게임, 제약, 바이오, 조선 이런 게 지금 낙폭과대 반등 순환매 구간에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런 종목들은 위쪽으로 공간이 조금은 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섹터가 제가 볼 때 뭐 오늘 기점으로 약간 반등을 할 수 있지만 다시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시장은 당장 무너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건 뭐 순환매 하시는 분들 이런 정도 종목군 안에서 기대 수익률 10%대 정도 봐야지. 더 크게는 아마 그렇게 크게는 안 나올 것 같고 당분간 2차 전지 대다수 중기 조정 진입 의견이고, 그리고 이따가 제가 4시에 토마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 아니고요. 공개방송에서 좀 더 부연할게요. 한 5분 남았죠? 그림으로 한번 종목 시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수예요. 지수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옆으로 가고 있네. 밑으로 제가 5월엔 그래서 내리면 맞서 싸우고 올라가면 좀 경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별 걱정 없어. 코스닥도 오늘 820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내릴 만큼 내려왔고, 여기서 지켜주면 단기 쌍바닥에 살짝 반등 나오겠네. 그리고 2차 전지도 기술 반등 한번 나올 수 있고요. 종목 업종 섹터를 보기 전에 미국 시장 잠깐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나스닥인데 이 그림은 지금 빠지려는 그림이 아니라 여기를 한번 넘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딱 봐도 한번 넘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 넘어가면 어디에요? 여기 13,000 요 자리. 근데 그래 본들 박스라고요. 박스잖아요. 이거 박스잖아요. 대단한 방향성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밀렸죠. 계속 잡아 돌려주고 있잖아요. 리스크 제한적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부채 한도부터 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 정도라는 거는 시장의 내구성은 글로벌 시장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크게 시황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업종 종목들로 보면 일단 먼저 2차 전지 쪽부터 단기적으로 보시면 에코프로가 대장인데 하방 매매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방 매매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에코프로가 제가 제 컨텐츠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죠? 저는 에코프로가 20만 원대에는 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80만 원대 싸진 않아요. 성장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는 주가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거 보시고 너무 좋다고만 생각하시는 것도 경계해야 돼요. 그렇게 좋아서 1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주식은 좋은 회사가 그 좋은 걸 반영을 하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끝없는 상승은 없어요. 무한 로그 상승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기다가 더 상승하는데 돈을 대줍니까?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예?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주식 못 가는 거예요. 10만 원 하던 주식을 한 주 사는 데는 10만 원이 필요해요. 80만 원 하는 주식을 한 주 살려면 80만 원이 필요해요. 이 종목의 주포가 갑자기 돈이 8배 늘어납니까?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는 거지. 현금 시드가 더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 고공권에서 주가는 못 가는 거예요. 얘는 지금 쌍봉 친 거예요. 저는 쌍봉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반등시 매도가 되는 거고,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추세 깨졌죠. 이렇게 추세 깨졌잖아요. 그죠? 얘도 여기서 단기 쌍봉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 박스 되겠지. 이렇게 치고 이 정도 여기서 팔아야 돼. 이거 이 정도에서 팔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전고점까지 보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주식 제가 늘 말씀드리죠. 꺾이고 나면 기본 전략 반등시 매도잖아요. 반등시 매도인 주식은 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돼요. 주식이 더 넘어갈 수 있다, 뚫고 갈 수 있다, 그런 거는 욕심을 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쉬는데 또 지금 역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반등 자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여기가 반등 자리예요. 여기가 얘가 한 6, 7만 원 정도까지 반등 공간이 나와요. 그럼 어때요? 얘네 반등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올라오는 바이오, 인터넷 이런 애들 단기 매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박자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뒷북을 계속 치면 안 돼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거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오히려 네이버 같은 거 오늘 21만 원대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따라가는 주식이 아니에요. 지금 따라가는 주식이 아니라 여기 저점 깨진 자리 이런 데서 현금 흐름은 좋으니까 요거 그냥 기다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큰 저점은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사가지고
오래 기다리려고 작정한 분들이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서 따라가 버리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또 22만 원대가 무거워지거든요. 그럼 이거 따라가면 아 내가 사니까 왜 안 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건 하락 추세 종목이 갭이 두 방이 나왔어요. 이 무조건 매크로 내려간다고요. 그럼 사고 싶으면 거기서 사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지금 중기 전략은 2차 전지가 꺾여서 반등시 매도가 돼 있는데 단기 전략은 2차 전지가 오히려 반등 돌아가는 자리고 그 순환매 나온 바닥권 종목들이 지금 사흘 나흘 올라간 애들은 매물 얻어맞는 자리라고요. 이런 박자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건 오늘 장중 방송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점을 잘 인지하셔서 내가 단기 매매잔지 중기 포지션인지 이런 것들 구상을 잘 해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장세 괜찮고 종목들은 뭐 시장 벌벌 떠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 워낙 뜨거웠으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반등시 매도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시고 그리고 셀 잠깐 보고 마무리합시다. LG 엔솔이 지금 버티고 있죠. 근데 LG 엔솔이 이번에 MSCI 유동 비율 확대가 못 되면 60만 원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셀도 상단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2차 전지 전반이 좀 무거워지는 거고 그 자리를 반도체가 잡아줘야 되는데 반도체는 소부장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3월 달에 팔아야 된다고. 실적 안 좋다고. 심택 적자, 원익 IPS 적자 계속 나올 거예요. 좀 더 떨어지고 한참 있다가 2차 전지 소부장 보면 되는데 아직 멀었고 2차 전지란다.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오히려 이번에 바닥 치고 돌아 나온 순환매 바닥권 종목들 중에서 조선이나 이건 기본적으로 실적 업황 기대감이니까 좀 끌고 가셔도 되고요. 주도주는 아니라도 순환매 좀 더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냥 뭐 장세 자체가 오늘 하루가 별로 의미가 없는 날이 많거든요. 저는 뭐 오늘 그냥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안하시고 한 주간 성공 투자 되시고요. 제가 오늘 투자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과 설계하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장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뷰를 좀 말씀드렸으니 제가 다 맞지는 않으나 제가 정석적 방법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